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삼부토건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건진법사 의혹이 너무 커져서 이거는 이거 또 특활비라고 추정되는 내용이어서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보도 일단 보셨을 텐데 딱 기사 보자마자 이거는 딱 특활비다 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그것보다는 네네. 정말 어이없다. 이거 어이없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처음 봤거든요. 어떤 걸 처음 보셨습니까? 아니 관봉이 돼 있는 것까지는 옛날에 2012년도에 예. 장진수 주무관이 그 공개했던 예. 그 띠지 둘러 있는 거. 띠지 둘러 있는 거. 예. 그때 보고 나서 이제 관봉이 둘러져 있는 걸 이제 두 번째 보는 건데 이번에는 생전 처음 본 게 그 관봉뿐만이 아니고 비닐로 덮여 있어요. 비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보낼 때 돈을 보낼 때 쓰는 방식 포장 방식이 그대로 되어 있고 날짜까지 적혀 있고 날짜까지 5월 시간도 있고 시간 있고 담당자 기기 번호까지 다 있거든요. 네. 저런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다 처음 봤죠. 저도 처음 봤고 저는 처음 봤어요. 돈이 묶여 있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2022년 5월 13일이면요. 취임식하고 3일 뒤잖아요. 5월 10일이 취임식이었으니까. 3일 뒤잖아요. 3일 뒤에 저런 게 건진법사가 받았다. 뭘까요, 저건? 그러면 저 정도의 일반인은 도저히 이 볼 수 없는 소위 말해서 한국은행의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VVVIP 정도만 만질 수 있는 저런 형태의 운반 방식을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VVVIP와 관련된 최측근이겠죠, 뭐. 그렇겠죠. 근데 뭐 웬만한 기관은 아니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관이었겠죠. 최고의 기관이라면 대통령실 아니면 뭐 정보기관 이런 쪽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기에 저 정도 할 수 있는 끝발이 있는 데는 5월 13일에 임명이 다 끝난 자리를 보니까 저 정도의 특활비라고 한다면 저 정도의 특활비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윤석열, 김건희요? 아닙니다. 누구요? 그러니까 저걸 받아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받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받아온 사람. 최종 사용자는 윤건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 보지만 가능성이라고 반드시 드렸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갖다 바쳤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월 13일 전에 임명이 끝난 사람이고 특활비를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총무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총무비서관 말고 특활비 만지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김용현 경호처장. 경호처장도 가능해요?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호처도 그러네요. 올해 82억 5천만 원의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 해년마다 특활비를 만지는 데고 경호처장 그리고 윤재순 다 5월 10일 임명됐어요. 필요하죠. 가장 먼저 임명해야 될 자리죠. 당연하죠. 그래서 5월 13일 이전에 임명했고 그래서 자리에 있었고 특활비를 만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누군가? VVVIP 앞에서 딱 두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누군가에 상납을 해서 잘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람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관계를 봐서 아니 5월 13일이면 임명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저걸 들고 가서 이거 쓰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면 그 이전부터 엄청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사실상 윤석열 본선 캠프에서도 노출되기도 했었겠고 윤재순하고는 뭐 어마어마한 검찰 때부터 관계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니까 하고 김용현은 이제 충암고 라인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계속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저는 의심이 됩니다.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방법은 국정원 아닌가 정보기관에서 특활비를 많이 다루니까 그러나 그때는 정보기관이 윤에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되고 예. 먼저 아직 정식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예,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됐던 사람. 네. 그래서 정권에 시작하자마자 함께했던 사람, 자리에 있었던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더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저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럴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예. 저게 지금 이 마법사네 이제 집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마법사인 건진법사. 네. 예. 그 점이 은신처에서 나왔죠. 쌀독에서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당이라는 데서 나온 거잖아요. 예. 마법사의 길드에서 나온 건데 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점이 예.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입막음조로 주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네. 위에서 꽂힌 거지 않습니까? 저 돈이 요런 이제 해석대로 하자면은. 근데 이 취임 이틀 만에 물론 그 전에 인수위서부터 시작해서 캠프에서 쭉 이제 해온 일이 있지만 그때 입막음적으로 5천만 원을 줘야 되는 그 시점인가? 그건 입막음이 필요하다면 그 뒤여야 할 텐데 그런 이제 의문이 좀 있고 오히려 이 시기에는 이 건진이라는 분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져봤더니 명함이 엄청나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정치 명함, 뭐 변호사 명함, 뭐 등등등 뭐 굉장히 많은 전문직들 명함이 나왔다죠. 그렇죠. 명함이 많이 나오고 예. 그리고 이 돈 외에도 뭐 1억 6천 얼마인가에 포함되어 있는 5천 원이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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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머지 1억 얼마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다는 일이 지금 추정을 해보면은 주로 인사청탁 같은 걸 받아가지고 예. 누구 꽂아주는 거죠? 그렇죠. 누구 꽂아주고 그 대가로 돈 받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통일교한테 뭐 보석 받아가지고 그렇죠. 윤석열 뭐 만나게 해주는 뭐 그런 식의 대가성으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은 네. 밑에서 받는 거거든요. 돈을 밑에서 받아갖고 자기 쌀독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위에서 받았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위에서 꽂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말씀하신 근데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입막음 쪽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위에서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당신은 마법사 에이전트니까 예. 당분간 활동비 필요할 테니까 써라. 이거 써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예.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판타지적으로 가보자라고 하면은 판타지 좋습니다. 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을 수 있다. 임무? 네. 그것은 이분이 지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거잖아요. 예. 구태달라고? 실제 기도를 했을 수가 있다 이분이. 예. 구태달라고? 저는 뭐 굿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마법을 부렸을 수 있다 이분이. 마법의 세계로 갔어야 했을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아니 근데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기엔 1억 6천 뭐 얼마인데? 5천만 원. 예. 요 5천만 원. 그 5천만 원만. 요것만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요 얘기가 없고 요 5천만 원 정확하게 5천만 원만 이 선물 세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종합 선물 세트처럼 딱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하긴 근데 건진 쪽에서도 보통 기도비가 뭐 적게는 500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짙은 농도의 기도겠네. 취임 이틀 만에 네네.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마법의 세계로 갔다가 네.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에 혹시라도 예.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네, 이건 상상입니다. 그리고 예. 그 오늘 저걸 보면서 네네. 정말 검찰의 이 검찰을 대한민국 정말 나라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가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 저게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받은 거잖아요. 예. 확인한 것도 취득한 건데 그 압수수색이 작년 12월이에요. 아 그렇죠. 지난해 12월. 그렇죠. 예, 작년 12월에요. 네.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꽤 먼 시점으로는 기억합니다. 작년 12월입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 근데 논란이 됐던 거는 한참 전인데. 네. 이 문제가. 네. 영장을 청구했는데 2번이나 기각됐잖아요. 네네네네.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발부가 된 게 지난해 12월이라는 말씀이시죠? 신청을 했는데 발부가 안 되고 기각됐죠. 네. 그래서 구속이 안 됐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지 말 건지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잖아요. 아, 네네네. 예, 건진법사가 그래서 구속이 안 됐어요. 아,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기각 사유에 예. 기각이 됐고 그 혐의 내용에 저런 관봉권이 들어있는 이 돈을 예. 압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보셨나요? 그 당시에?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다 하면 예. 압수수색했던 물품의 목록을 꼭 기록을 해둬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냥 아무것 뭘 압수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재를 해놓고 나서 다 압수를 해놓고 나서도 그 당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저런 사실을 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은 그리고 정말 알맹이 없는 것만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기각되게 만들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건진법사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논란과 이 비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정리를 좀 비슷하게 해야 될 텐데, 근데 구속까지 되면 이게 이제 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애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저런 것들은 빼고 잔챙이들만 모아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고 또 기각시킨. 그래서 저 내용을 짬시킨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합리적 추측이신 게 그 당시에 제가 확신합니다. 기억이 나는 게 저 건진이 그때 건진법사 이 마법사님이 왜 그때 구속영장이 청구됐냐면 이게 2018년 지방선거 건이가 그래요. 지금 뭐 군수 윤한홍 의원 통해 갖고 군수를 뭐 했느니 뭐 그 전에 2018년 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그 건으로 뭐 구속을 하니 많이 해서 기각이 됐거든요. 두 번이나 기각됐죠. 기각이 될 때 검찰이 뭘 했냐면은 근데 폰을 갖고 갔습니다. 검찰이 법사 폰을 압수를 했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뭐 건진이 뭐 했다 저 했다 무슨 뭐 그 장모님하고 10차례를 통화를 했다 무슨 뭐 지금 나오는 뉴스 중에 뭐 최근까지도 통화를 했다 어쨌다 싶은 거 폰과 관련된 얘기 있잖아요. 다 그 법사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법사폰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쭉 수사를 뻗어 나가서 지금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그때 수사를 맘먹고 했으면은 할 수 있는데 2018년 건이 아니고 윤석열과 관련된 건으로 그냥 해도 되는 거고 그때 윤석열과 관련된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정확하게 했으면은 구속이 되는 거죠 무조건. 근데 옛날 걸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하면서 한 수사로 법사 폰만 빼가지고 폰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적으로 다 포렌식 다 한 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윤석열의 힘이 다 빠지니까는 이제 와서 언론 플레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요거 이제 전문적으로 기술 들어갔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누군가는 다들 예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게 나온 거 압수하고 나서 깜짝 놀라서 저거는 무조건 덮어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완전히 덮었다가 이제 나온 거죠. 왜 나왔을까요? 이제는 왜 나왔을까요? 아니 뭐 윤석열이 파면된 이유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파면된 이유게 당연하죠. 파면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저 수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감찰을 하거나 하게 되면 줄줄이 이게 목록이 분명히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을 하면 저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옛날에 우리가 그 강원도에 있는 경찰의 인사를 주무르던 분이 건이 왜 나왔을까, 그 마약 건이 왜 나왔을까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음에 만약 세상이 바뀌고 나서 감찰을 받거나 수사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짬시켰던 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짬시켰던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는 건데 이것도 그럴 개연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법사폰만큼은 지킨 거죠. 요거 나중에 이제 꺼낸다. 이런 계산으로. 아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정도 사진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던 그 검찰만 가지고 있을 만한 사진이에요. 저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저 자체를 압수했던 검찰 아니면 저 사진을 찍었던 건진법사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검찰밖에 사실상 없는 거예요. 검찰이 사실은 흘려준 거죠. 근데 왜 흘렸겠어요? 그러네요, 진짜. 왜 흘렸겠습니까? 자기가 다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좋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협박하고 못하게 해서 분이 나서 지금이라도 밝혀야겠다 이런 의로운 검사가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뭐랄까 상위층에 있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찰의 수뇌부라고 부르는 뭐 지검장도 아니 지검장도 아니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중하위층 검사들이 이걸 흘렸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수사를 그 당시에 했고 압수수색 과정에 있었던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저 사실 자체를 안다는 건 몇 명 안 되거든요. 저 정도 되면 딱 입을 봉쇄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다 정보 보고 하죠. 그럴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검사들도 어느 직위에 있든 다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곧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예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랄까 각자 도생하는 차원에서 이제 후위를 좀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기사 흘리기, 정보 흘려주기의 일환이었다. 이제 이런 내용은 자기가 다치지 않을 자기 보호를 위해서 던진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쾌하기도 하네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 문제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건진법사 사건도 이렇게 다루다가 지금 이제 거의 게이트급으로 번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그때 당시에 실제 건진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수두룩 빽빽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엮였을 가능성도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아까 사진을 보시면 검찰이 단 10분만 제대로 수사를 하잖아요. 저거는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에서 담당자가 나와 있고 기기 번호가 있고 책임자까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 있기 때문에 저걸 추적하려고 하면요 금방 합니다. 검찰에서는. 그러면은 수사가 엄청 간단한 건인데 안 됐다는 당연하죠. 말씀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완전히 틀어막은 거죠. 저 정도로 했던 사실이 있고 그러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까지 정확하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관봉권이라는 거 심지어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도 오랜 기간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인데 봉지에 저렇게 한국은행 딱지 붙어 있는 거를 신기해서 처음 봤다고 얘기하시는 게 모두가 다 처음 보지 않았어요? 처음 봤죠. 근데 이게 되게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례 사건 아닐까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게 저 정도 되는 게 추적이 안 됐다. 5개월 동안 추적이 안 됐다. 이게 우리나라 FIU가 있는 나라예요. 자금 중에 1,000만 원만 이상의 거래만 하면 다 추적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나라예요. 근데 저기 현금이 저렇게 유통이 됐는데 그걸 추적을 못 하겠습니까, 검찰이? 진짜 씁쓸합니다. 자, 그리고 MBC 단독 보도하고 JTBC 단독 보도 하나 이렇게 엮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해볼 건데요. 이게 지금 윤석열의 공천 개입 정황이 확인되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말고 다른 분이 또 등장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특정 후보의 이름을 강조하는 녹음된 대화를 확인을 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선 앞두고 다른 인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나서 김영선만 있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인물이 거론된 거는 또 이번이 이제 처음이 되겠네요. 현직 의원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인선 의원입니다. 이인선 의원인데 대구 수성을 지역구 홍준표가 원래 이 지역에 있었고 공석이 된 거죠. 대구시장이 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인선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핵심 인사가 MBC에 공천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라고 지금 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 인사가 검찰 출신인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인선을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MBC가 녹음본을 또 확인을 했다라는 보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태우 씨는 어떻게 또 얘기가 나왔냐면 검찰이
구상찬 전 의원이라는 분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김태우 전 이제 피곤하네요.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포항시장, 평택시장 공천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라고 하고요. 관련 인물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건진법사 게이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다면 이 내용에 대한 건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고 있어서 두 분께 이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좀 여쭙죠. 평론가님.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지금 녹음본까지 이인선 의원이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네. 예, 김영선 의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등장한 셈인데요. 역시 마법사들은 대단하다. 네, 마법사. 네. 이 윤석열 정권에서의 마법사들 아까 이제 건진 그렇죠? 그다음에 미륵불 그다음에 천공 마법사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마법사들도 있습니다.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겨레 등의 보도에 의하면은 날짜 잡아주는 전문 마법사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죠? 네. 어디 그다음에 자리 봐주는 마법사도 있는 것이고 마법사 길드가 있어요. 제가 마법사 얘기를 왜 왔느냐 네. 여기가 이인선 후보 단수 공천 받았던 이 수성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게 이 윤석열이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윤석열이 얘기해서 이게 꽂혔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수성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명태균 미륵불 명태균 선생이 지금은 사자가 됐죠. 네. 굶주린 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라이온킹. 라이온킹 명태균 씨가 처음에 이제 막 회자가 되고 이럴 때 이 윤석열 방어를 한다고 김재원 씨가 나와서 라디오에서 명태균 그 허풍쟁이 뭐냐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사실 그때 수성을에 나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에 보면은 그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7명이 보궐선거에 나섰는데 당시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재원, 이인선, 유영아 예비후보 순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이 유력했던 거죠. 근데 치워버리고 이제 이인선 꽂은 거 아닙니까? 구조가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라디오에 나와서 김재원 씨가 아유 명태균 허풍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페이스북에 김재원 씨 지난 대구 남구, 대구시장, 대구 수성을 왜 떨어졌는지 알고는 있나? 헛소리 누가 하는데 이렇게 올려요. 근데 그 기억난다. 이건 뭐냐?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사자는 알고 있는 잠자는 사자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김영선 공천에서도 보듯이 윤석열이 그냥 딱 찍어가지고 바로 오케이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 자료도 있어야 되고 무슨 등등 뭐 이런 걸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절차적인 뭐 형식적으로 만들려면은 누가 제공을 했을까? 이런 의심을 또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맥락에서. 굶주린 사자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미 근데 전에 안다고 자기가 안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역시 그러면 여기에도 명 씨의 흔적이 근데 이 보도가 지금 나왔다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명태균 수사를 검찰이 하는 과정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냐 검찰은.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을 줄 때 명태균 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천을 이렇게 줬다.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비슷한 같은 수법으로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요것도 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상습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 당시에 다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 요 김영선 것도 했다. 요런 지금 논리 구조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 김태우권 관련돼서는 뭐 이거 아까 MBC는 MBC대로 녹취록을 확인을 했는데 JTBC의 김태우 관련 보도는 녹취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것도 이제 김태우 후보를 뛰게 하라라는 요구를 윤석열이 직접 했다라는 녹취록인가 봐요. 이것도 또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고요. 곧 23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이 직접 공천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빼주고 사면해주고 후보로 내보내고 사면해주고 사면 복권해주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천해줬잖아요. 그럼 누가 있겠어요? 윤석열이죠. 그래서 그때 그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인선 의원과 관련된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국힘이
윤석열의 방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을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겠다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윤석열이 무너지고 나면 예. 윤석열과 함께 했던 자기네들의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방패막이를 삼아서 네. 지키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 네. 지금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구나라고 다들 예상을 했고 그렇게 네. 평가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증거가 이번에 나온 거죠. 예. 아,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보도를 보면 그 다음은 또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 때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습니다만 검찰 쪽에서 포항시장하고 평택시장도 지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헌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던 게 한 50 몇 명씩 늘 그랬잖아요. 설마 그럼 그분들 다 50 몇 명 정도는 나와야 다 나오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용산으로 달려가고 예. 한남동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30 몇 명, 50 몇 명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와야 이게 끝나겠죠.